2019년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시장 초임 시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업이 최고의 불황으로 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일감이 없어서 많은 숙련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야 됐었고, 그때 우리 거제시에서는 어떻게든 줄어든 물량, 줄어든 일감 때문에 현장을 떠나야 될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조선업황이 회복될 때에 다시 그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고용을 유지를 했고, 그리고 다시 업황 흐름이 좋아지면서 그 고용을 유지한 분들이 현장에서 바로 늘어난 일감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약 거제시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기업의 경영, 기업의 흐름을 조그만 지방정부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그럼 좋아지면 나아지겠지라고 지켜만 보고 있었고 방관하고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런, 이게 관주도 거제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그래 맞다 이렇게 가야 된다, 힘들어도 기업도 지역사회도 이렇게 함께 가야 된다 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가 고민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상생 방안들이 힘을 얻고 우리 거제를 살려내는 그런 훌륭한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녹록지 않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애로가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살아나지 않는 지역 경제, 지역 상권, 아파트 가게 가라, 그리고 여전히 인구 유출 문제,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거제의 미래가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암울함에도 맞닥뜨리곤 합니다. 어렵지만, 쉽지 않겠지만 비전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하나하나 부딪히고 해결해 나간다면 저는 답은 찾아낼 수 있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많은 시민들과 함께 우리 거제시의 현안에 대한 공개 토론을 하는 이런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가 절박합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시장의 책무를 다하는 것인가, 지역 경제에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과연 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기업은 보조세를 띄고 있고 이유는 남기고 이유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밝아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지역사회가 그에 걸맞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 과연 시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새로운 한류를 찾아가는, 새로운 한류의 시작이 되는 그런 해법이, 그리고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2025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더 멋지게, 더 희망차게, 그리고 우리 새로운 거제의 희망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매우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신 여러분께서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기 기장 차정명입니다. 먼저 거제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자리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해둔 결론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거제가 처한 현실을 가감없이 꺼내놓고 함께 고민해보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제의 오늘을 공유드리는 데까지입니다. 어제 내일에 대한 비법은 오늘 자리를 하고 같이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제는 어떤 도시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천혜의 절경을 한 대한민국 조선업을 이끄는 자랑스러운 산업도시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제를 지탱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균형이 무너지면 도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 뉴스에서는 회복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예전보다 더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산업은 살아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지역과 시민들의 일상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괴리가 지금 우리 거제가 풀어야 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해결할 수 없는 체질과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오늘 기반 마련에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렇게 거제시에서 뜻깊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발표드릴 ESG 시대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주제는 시대가 변하는 만큼 앞서 말씀하셨듯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되는 행복장 옥치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제시 경제 산업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서 토론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거제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점검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거제는 산업의 변화가 일자리와 소비, 상권과 인구까지 확산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국인을 감소하고 외국인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비와 정주 기반의 구조 변화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회복만으로는 지역 경제 회복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업체의 고용률, 실업률, 지표는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목 상권, 도시 활력, 공실률은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의 얼굴이며 회복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제시는 단기 소비 촉진이 아니라 상권이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거제시는 거제형 상식 발전을 목표로 다음 5가지 방향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 상권 회복입니다. 근육별 특성과 여건을 분석해 맞춤형 접근을 하고 상인 역량 강화와 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해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상권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은 모든 경제 주체이며 공동체의 기반입니다. 거제시는 전통시장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설 환경 개선과 운영 역량 강화에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소수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산 구조 강화입니다. 소수업은 여전히 거제 경제의 중심입니다. 거제시는 수주와 생산의 회복이 협력업체와 노동자,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상생 구조를 강화하는 것을 힘쓰겠습니다. 넷째, 일자리와 정주 기반 강화입니다. 일자리는 숫자만 늘어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제시는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조건을 함께 만드는 데 정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청년 지역 강화입니다. 거제 미래의 경쟁력은 청년에게 있습니다. 거제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도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 주거, 역량 강화까지 삶의 흐름 전체를 잇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PPT 자료는 없습니다만 상승대 도면의 자료를 빌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부동산 가치가 민생 경제의 주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것이는 우리 시민 여러분과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10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면 아파트 가격은 3억에서 2억으로 낮아졌습니다. 토지 가격도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거리에 있는 점포들은 20m 내지 30m 이내에 한두 개씩 임대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 시 인구는 25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구는 23만 1천 명입니다. 24,400명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출생률도 2015년 3,004명이 출생하던 아이들이 지금은 800명 출생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수표들입니다. 5만에서 6만 명 정도가 현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구유입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를 줄이고 내국인 노동자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상생 모델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상생 모델은 상생발전기금 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실률 개선될 겁니다.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습니다. 3,000명으로 인해서 인구 증가율이 발생하여 이 3년 후면 배우자 플러스 자녀를 포함해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인구가 증가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줄인다는 것은 기업의 이윤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업의 이윤이 낮아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거제 시민과 함께하자는 취지가 상생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상생발전기금은 삼성, 하나, 거제시가 매년 100억 원씩 출연해 5년간 1,500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5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도시로 정착될 때까지 10년, 20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금으로 양재조수소에서 최저임금의 인력 채용에서 벗어나서 내국인 우선 채용을 한다면 그 내국인에 대해서는 저렴한 임대료 또는 임대료가 없는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거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내 직원 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과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등 이 기금으로 그런 것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 도시가 될 수 있으며 전국의 청년과 조수소 현장에서 일하겠다는 노동자들은 거제시를 찾아 들어올 것입니다. 이 5가지 방향은 각각 떨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산업의 변화가 일자리를 이어주고 청년 정착과 내국인 채용이 증가할 때 소비 확장으로 연결되며 그 소비가 다시 상권과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 거제시가 지향하는 상생발전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거제시는 행정 혼자가 아니라 시민, 기업, 노동계, 의회와 함께하는 백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토론 역시 그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이 6가지 정책 방향을 더 현실에 맞게 따르는 규정이 될 것이며 행정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거제형 상승발전 모델을 계속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의견을 말씀하신 대표이사 정수입니다. 다음 두 분 이태규가 하겠습니다. 고용 및 임금 구조 개선 동안 지역 부동산 안정화입니다. 제가 30년 차 조선 노동자이면서 또 부동산 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학습적보다 현장형으로 오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부동산 침체는 조선 산업 고용 구조 변화로 이제 부동산 침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 단일 산업 구조와 고용 충격이 주거 수요 감소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고요. 지경의 고용 축소, 외주 협력사,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 등의
그 원인을 그리고 고강도 노동 대비 저임금 구조 고착화가 인구 유출에 그래서 부동산 침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해서 고용 불안, 소득 감소, 정착 불안, 인구 유출,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부동산의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대 조사사 고용 임금 흐름이 최근 외주 협력 인력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양대 조선사 지경의 고용 추이가 이게 그 기업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그 직영 인력들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03년도가 흔히 이야기하는 IMF를 극복하고 조선업이 확 성장하는 그 첫 해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03년도부터 그 무차익 경영을 했습니다. 수주받은 그 계약금만으로도 기업이 운영이 가능하다. 무려 2008년도까지 그게 이어졌습니다.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속 그리고 최고점은 2012년도까지 해서 1,300, 504명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6년도에 조선업 구조조정이 오면서 급격하게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13,970, 14,000명대에서 8,700명대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때 그 제도가, 그 시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계속 직영 인력이 데이터상으로는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헛수가 있는 이게 자료입니다. 크게 따지고 보면 실제 내국인 직영이 있는 게 아니라 삼성중공업과 하나옵션에 외국인 E7 직영 노동자가 증가한 것이 정규직 증가로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잡혀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 구매 여력이 있고 여러 가지 주택 구입의 여력이 있는 직영의 실제적인 고용은 거의 미미하다. 그것이 이 분야 현황도 2015년 이전에는 지원은 다 팔렸죠. 그래서 건축가의 자료를 달라고 보니까 2015년도부터 이게 자료가 있어가지고 2025년도까지 해보니 2015년도에 1514세대 24.8%가 미분양이었다가 2019년도 20.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9.6%까지 많이 그 미분양이 훼손은 됐습니다만은 이게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직영의 고용보다 비례인데 직영의 고용보다 협력사 고용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직영의 1.8배, 하나는 직영의 2.2배 가량으로 그 협력사 비중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내주와 단기 고용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 동반 정착과 주거 수요로 연결되기 힘든 사회죠. 상식적으로. 다음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입니다. 일명 외국인 고용법은 외국인 구인 노력이 1순위입니다.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구인 조건을 맞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기부 소개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의 부족분을 채우는 거지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삼성중공업 하나옵션도 임금 구조가 2003년도부터 평균 연봉이 4천만 원부터 지금 9,400만 원까지 올랐지만 9,400만 원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불안하고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그리고 직영과 협력사 임금 격차가 커질수록 부동산의 하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은 2008년도 33.9세에서 2025년도 44.3세로 흔히 여기는 청년 정주의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또한 그 청년층 고용이 안 되고 있고 흔히 여기는 양대조선에서 직영 양질의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대로 평균 연령의 상승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다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조선산업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주거 안전망 구축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답변입니다. 첫째, 내국인 지역인재 채용 확대입니다. 교육, 현장 실습, 채용, 근속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구축하고 지역인재 채용 비중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인재도 채용해야 되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직영 채용 인재는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협력사, 고용 및 인간 구조 개선,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좀 고정적인 부가급여 상여금 550%가 2016년도에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가적인 급여가 없어짐으로써, 고정적인 급여가 없어짐으로써 협력사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저는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협력사 동기우세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재시나 기업이나 상생방,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던 상생발전 기금을 하든 뭘 하든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제 문제는, 지금 현재 유재시의 문제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라는 이 인식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숙련, 경력 노동자 임금 향상을 위해서 또 아까 지역 상생발전 기금을 활용하든 어떻게 활용하든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세 번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시 외국인 고용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대기업 S7 노동자 고용은, 특히 양대조선의 고용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국인 직영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양대조선이 특히 삼성중공업은 1600명가량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양질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소득 상승이 되고 그리고 정책 유도가 되고 인구 유입이 되고 그러면 주택의 수요가 증가가 되는 양질의 고용이 곧 부동산 가격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양대 조선의 고용이라든지 지역 상생이라든지 ESG 경쟁이 중요한데 양대 조선 경쟁자들 관계자가 아무도 안 왔다는 것에서 매우 유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5분간 얘기를 해간다고 해서 주제를 뭐를 정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스템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시스템은 다 알고 계시죠? 시스템을 정의를 해보면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하고 있는 요소나 인자들이 서로 의무적인 관계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체계를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제형 상생 협력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제가 이제는 사업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기업, 시민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갈 때 상생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의 참여 방식에 있습니다. 과거처럼 정책이 다 결정된 뒤 공청회를 여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는 설계 단계부터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 다시 말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설계도가 되는 참여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곳이 아니라 상생이 반드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참여가 설계 단계부터 이루어졌는지, 상생 논의가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연결되었는지, 성과가 나지 않았을 때는 구조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이 모든 것을 제도와 예산 그리고 감사로 점검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주된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